진짜 영혼 없네 대답. 자 보자 다음 것 같아요. 자 창의성은 그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창의성은 몇몇 사람들이 문제를 인식하게끔 이끈다. 여기 있는 프로버브스가 이 관계 대명사절의 서명사이기도 하면서 이 관계 대명사절의 서명사이기도 해요. 관계 대명사절 두 개 수식을 받는단 말이야. 거기에 지금 뭐 벗을 연결해 놓은 거고. 자, 어떤 문제야?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러나 매우 어려운 그러한 문제를 인식하게끔 한다. 네? 그러니까 창의성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나 이제 약간 어렵다는 얘기는 약간 사실 해결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해결이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갖다가 알아차리게끔 할 수가 있다. 다음 찰스 다윈즈의 종분화, 이게 종분화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종분화에 대한 종분화 문제에 대한 이 접근은 좋은 예시이다. 이것에 this가 의미하는 건 뭐냐? 앞문장이야. 창의성이 뭐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를 인식하게끔 유발할 수 있다고 했잖아. 찰스 다윈즈가 바로 그러한 인물이라고. 자, 그 찰스 다윈즈는 매우 어렵고 뒤얽힌 문제인 종분화라는 것을 선택을 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긴 시간의 데이터 수집과 숙고를 하도록 이끌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잘 모르는 사람들, 보통의 범인들은 종분화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찰스 다윈즈는 뭐 다 알겠지만 뭐 진화론을 뭐 주장한 사람이잖아. 종에 대해서 깊은 어떤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 보지 못하는 관점에서 종을 갖다가 뭔가 연구할 수가 있었던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그러나 해결이 굉장히 좀 그런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자기가 연구를 결정했단 말이야. 그 해결이 어려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뭐가 많이 필요하겠냐? 시간 많이 필요하고 데이터 많이 필요할 거 아니야. 결국에는 긴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야. 우리가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생산성이 뭐 하는 걸까? 떨어진다는 얘기야. 왜냐 우리가 생산성을 갖다가 말할 때 생산성을 모분의 뭐로 봐? 걸리는 시간 대비 아웃풋을 보잖아. 결과량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창의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높아지니까 생산성 뭐가 되겠냐? 떨어질 거예요. 떨어질 거예요. 네. 자, 다음.
갑자기 이렇게 또 조용해졌어? 씨 어색하네. 야 오히려 이렇게 조용하니까 왜 이렇게 어색하냐? 응? 기가 막혀 진짜. 자 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선택은 그럼 이러한 문제에 대한 선택이 무슨 문제 선택이야?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 이러한 어려운 문제, 찰스 다인즈의 그 종분화와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에 대한 선택은 허용하지 않는다. 뭐를? 뭐 빠른 어떤 해결 혹은 뭐 간단한 어떤 실험 그런 것들 갖다 허용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해결하고 그다음 간단한 실험을 통해 알아낼 수 있으면 그거는 쉬운 거 어려운 거야. 쉬운 거잖아. 근데 이렇게 좀 연구 주제가 굉장히 좀 어려운 거다 보니까 뭔가 빠르게 결론을 내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연구를 아주 간단한 연구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답을 갖다가 좀 뭐가 많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냐 저것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음. 자 그러한 경우에 창의성은 실질적으로 생산성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 생산성이라는 거는 뭐라고 말할 수가 있어? 그 측정되는 것인데 출판되는 어떤 결과. 왜냐하면은 노력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 찰스 다인즈 같은 뛰어난 사람이 쉬운 어떤 연구를 갖다가 선택한다고 했을 거야. 그러면은 얘는 굉장히 줄어들었을 거고 얘는 많아졌을 거 아니야. 그래서 생산성이 오히려 높아졌겠지. 만약에 자신의 어떤 연구 대상을 쉬운 거 갖다가 집중했었더라면. 근데 지금 어려운 문제에 갖다가 지금 자신의 에너지를 노력을 써버렸기 때문에 생산성은 굉장히 좀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자 다음. 자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들 생각하면 된다. 아니 아예 그냥 다른 사람들이야. 그냥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근데 이 다른 사람들의 창의성은 더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은 방법과 기술에 집중되어 있는 방법과 기술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야. 찰스 다인즈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어떤 창의성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창의성은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근데 어떤 해결책이야? 급격하게 일을 줄일 수가 있는 어떤 일이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뭐 밑에 생략되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그 일을 급격히 줄일 수 있는 어떤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자, 그 다윈즈 얘기는 여기까지야. 생산성이 좀 감소할 수 있는 거.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른 문제. 다윈즈는 좀 어려운 문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생산성이 좀 떨어지지만은 다윈즈가 아닌 어떤 다른 사람들은 뭐 어려운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방법과 기술적인 측면에 집중했는데 그러면은 창의성이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해결책으로. 여기 보면은 봐. 앞에서는 뭐에 집중했다고 했지? 어려운 문제에 집중했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방법과 기술에 집중하고 있단 말이야. 집중 대상이 다르단 말이야. 어려운 문제에 집중했더니 창의성이 떨어졌어요. 근데 방법과 기술에 집중했더니 해결책을 이어졌단 말이야. 근데 이 해결책이 다시 어떤 해결책이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drastically 엄청나게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이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갖다가 확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그럼 결국 여기에 집중하면 생산성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일까? 여기에 집중, 방법과 기술에 집중하면 생산성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높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다음.
자, 우리는 예시를 볼 수가 있다. 이게 뭐의 예시겠냐? 어디와 어디에 집중함으로써 생산성을 뭐 할 수 있다 예시. 방법과 기술에 집중함으로써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 예시일 거야.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은 폴리머스 체인 리액션이라는 게 PCR을 할게. PCR의 발달에서 이 예시를 볼 수가 있다. 근데 이 PCR이라는 애가 우리로 하여금 그 짧은 시간 동안 DNA 조각을 증폭시킬 수 있게 해주는 거래요. 그냥 그렇다 생각하면 돼. 굳이 이게 뭘까라고 너무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 역할 한다고 했으니까. 자, 이러한 유형의 그 창의성은 줄일 수 있다. 뭐를 줄일 수 있냐면은 단계의 수를 줄일 수가 있다. 자, 봐. 그러니까 우리가 A라는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원래 단계 수가 한 5개였단 말이야. 근데 이 프로시저에 좀 주목을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하는 일을 여기서 약간 조금 중복해서 하고 있네? 그럼 얘를 지워도 되지 않을까? 그럼 지금 필요한 단계 수가 몇 개가 된 거야? 하나, 둘, 셋, 4개 된 거 아니야? 뭔가 효율성이 올라간 거 아니야? 한 단계가 사라졌으니까 그만큼 시간이 줄어들었을 거 아니야? 그럼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았을까? 그죠? 이런 단계를 줄일 수가 있다. 단계 수를. 혹은 어떤 단계를 대체할 수가 있다. 어떤 단계를 대체하냐? 실패할 것 같지 않은 단계를 대체할 수가 있다. 그리하여서 생산성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을 따르면은 창의성은 생산성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 거야? 악영향이야 아니면 좋은 영향이야? 좋은 영향. 악영향? 둘 다? 둘 다. 둘 다시. 둘 다시. 집중 대상에 따라 다른 거예요. 집중 대상에 따라서요. 만약에 집중 대상이 어려운 일에 집중할 거야. 그러면 생산성이 뭐해? 떨어져요. 반대로 어디에 집중할 거야? 방법과 기술에 집중할 거야. 그럼 뭐 할 수 있어? 생산성이 증가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왜 이렇게 길어 이건? 어우 씨. 쌤 비컷은 어디까지예요? 너 왜 안 왔지? 여기까지만. 자, 봐. 한 어린아이는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분사구야. 이 과거분사 동사 아니야? 그 아이가 요구 받을 때, 뭐 해달라고 요구 받을 때 구분해달라고. 뭐를 오른쪽 그리고 왼쪽의 방향 사이에. 그냥 왼쪽이랑 오른쪽을 갖다가 조금 구분해보라고 요구받으면은 아이가 혼란 느낄 거라고. 어디가 왼쪽이니? 어디가 오른쪽이니? 구분해봐. 그럼 혼란 느낀다. 자, 그러나 그 똑같은 아이, 그 왼쪽 오른쪽을 구분해달라고 요구받은 그 아이는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위, 아래 혹은 앞, 뒤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좌우 구분은 좀 어려워하는데 위, 아래, 그 다음에 앞, 뒤 구분은 그다지 어려워하지 않는다. 자, 과학자들은 이제 주장한다. 뭐라고 주장하냐? 이것이 발생한다고. 거기 this가 의미하는 게 뭐니? 앞, 뒤, 위, 아래 구분은 쉬우나 뭐의 구별은 어려운 거? 좌우 구분은 어려운 것. 이것이 발생한다라고 주장한다. 뭐 때문에? 그 because 안에 주어 동사는 여기 있고 여기 컴마 보이지? 그 because 부사절 안에 다시 올드 약간 부사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3차원을 경험하지만 오직 두 개의 to 뒤에는 디멘션이 생략되어 있는 거. 앞에 있는 디멘션이 차원이에요. 우리는 3차원을 경험하지만 오직 두 개의 차원만이 우리의 진화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한다. 주장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은 몇 차원이냐? 3차원이란 말이야. 3차원. 뭐 대충 뭐 이렇게 하잖아. 뭐 이렇게. 뭐 요즘엔 3차원 그래프 어떻게 그려? 뭐 이렇게 그리지 않아? 나 때 이렇게 그렸었는데. 이게 뭐 좌우, 앞뒤, 위아래 현실은 이렇게 3차원 이루어져 있는데 실제 우리가 진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2차원밖에 없단다. 2차원. 그래 여기 숫자 1이랑 2를 표시하는 게 뭐냐면은 두 개가 있다고 했잖아. 하나, 두 개. 그래서 숫자 1, 2로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개의 차원이 있는데 그 두 개의 차원이 뭐냐? vertical dimension, 수직 차원이야. 그러니까 수직은 이제 뭘 나타내는 거냐? 상하야, 상하. 위아래. 상하 차원인데 뭐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냐? gravity, 중력에 의해 정의되는. 그리고 이동하는 종들에게서 두 번째가 얘야. front, back, 앞, 뒤 차원이란 말이야. 앞, 뒤의 차원. 근데 이 앞과 뒤의 차원은 뭐에 의해 정의되냐면은 위치에 의해 정의돼. 뭐의 위치? 감각에. 혹은 감각기관에. 그 다음에 feeding mechanism, 뭔가 먹이를 먹는 그러한 작동 기제에 의해 정의가 됩니다. 그 진화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지 않냐? 뭐 진화의 목적은 뭐야? 뭐에 적합하기 위해서요? 그 생존에 적합하기 위해서. 아 그러니까 우리가 위아래를 갖다가 인지하는 거, 앞뒤를 갖다가 인지하는 거 그런 것들은 생존에 뭐하다는 얘기야? 중요하다는 얘기야. 근데 좌우를 구분하는 건 반대로 생존에 있어서 그다지 영향이 있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진화를 많이 시키지는 않은 거란 말이야. 좌우 구분에 대한 그런 감각을 갖다가. 됐나? 자, 다음.
목적 1번, 목적 2번 하셔야 돼. 거의 끝나봐. 자, 이것들이 뭘 나타내는 거냐? 앞뒤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그 앞뒤의 차원. 그 다음에 상하 차원은 좀 크게 진화하였다는 거. 그에 비해 좌우 차원은 진화가 좀 잘 안 됐다는 거. 어차피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뭐에 대한 인식이냐면은 vertical 수직 대 수평에 관한 인식. 그다음 far 멀리 있는 것 대 가까이 있는 것에 관한 인식. 그리고 또 영향을 미치는데 어디에 영향을 미쳐? 탐색에 영향을 미친다. 뭐에 대한 탐색이야? 위험들에 대한. 응? 근데 어디에서 오는 위험이야? 위에서부터는 오는 위험. 뭐 예를 들면 독수리와 같은. 혹은 어디에서 오는 위험이야? 밑에서 오는 위험. 뭐 이를테면은 뱀과 같은.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뭐 이렇게 땅에 발을 내딛고 살아가면은, 그러니까 인간은 뭐 땅에 이렇게 아예 누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럼 우리가 땅에서는 약간 좀 인간을 위협하게 할 수 있는 뱀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다음 뭐 하늘 위에서는 뭐 인간을 위협할 수 있는 게 뭐 그다지 많진 않겠지만은 뭐 독수리가 뭐 이렇게 있으면은 뭐 위험할 수도 있겠지. 뭐 독수리가 뭐 인간을 갖다 공격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뱀이나 공중에 있는 그 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뭔가 생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야.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위, 그 다음에 아래에 대한 어떤 인식을 굉장히 조금 위 혹은 아래를 갖다가 조금 유익 있게 볼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자기 생존과 조금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럼 멀리 있는 거,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건 뭘 나타내는 거냐면은 앞뒤를 나타내는 거야. 앞뒤. 우리가 멀리 있다, 앞에 있다를 뭐로 구분을 해? 눈으로 보는 그 거의 원근법에 따라서 구분을 하잖아. 그냥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있는 그 뭐였어? 여기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위 아래 나타내는 것이라. 자, 다음. 그러나 그 left right axis, 그러니까 좌우측은,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의 어떤 그런 구분은 자연에서 그다지 유의미하진 않다. 곰은 똑같이 위험하다. 그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곰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똑같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네가 여기 있다고 쳐봐요. 우리가 그 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할 수가 있어? 조심하면 피할 수가 있는 거야. 위에서 오는 독수리도 마찬가지로 피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곰은 곰 아니? 곰 졸라 빨라. 진짜 빨라. 곰은 내 왼쪽에서 오든 오른쪽에서 오든 그냥 똑같이 위험해. 똑같이 위험해. 거의 도망가는 게 현실적으로 되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게 봐. 여기 낮 앞에는 it이가 생략되어 있어요. it이 의미하는 건 곰이야, 곰. 그러나 곰은 낮 뒤에는 dangerous가 생략되어 있다. 그러나 곰은 위험하지가 않아. 만약 그 곰이 무엇하면은 upside down, 이렇게 위아래가 뒤집혀 있다면. 그러니까 곰이 땅을 갖다가 발을 내딛고 이렇게 오면은 이건 위험해. 내가 이렇게 있는데 곰이 내 왼쪽에서 오든 그 다음에 곰이 뭐 이렇게 오른쪽에서 오든 똑같이 위험하단 말이야. 내가 어차피 여기서 도망갈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곰이 있긴 한데
곰이 다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곰이 그 물구나무를 서고 온다고 생각을 해봐. 곰이 물구나무를 서고 나한테 다가온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그렇게 했으면 위험할까 안 위험할까? 그다지 위험하지 않아. 왜? 이렇게 다리를 땅에 내딛고 뛸 때보다 물구나무로 이렇게 다가오는 속도는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느릴 거 아니야. 그럼 느리면은 내가 그만큼 충분히 도망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얘가 똑바로 서 있냐 아니면은 물구나무를 서고 거꾸로 서 있냐의 구분은 중요해. 왜? 생존에 직결되어 있으니까. 근데 똑바로 발을 내딛고 왼쪽에서 오든 혹은 오른쪽에서 오든 이거는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어차피 난 죽는단 말이야. 야생에서 곰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왼쪽에서 오든 혹은 오른쪽에서 오든. 그러니까 그런 거야. 어차피 왼쪽과 오른쪽에서 오는 거는 대처가 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감각 갖다가 좀 버리는 거야. 그냥 우리가 인간의 눈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앞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건 인지는 잘 되겠지만 여기에 있는 건 일종의 뭐야? 사각지대란 말이야. 여기 있는 거 갖다 인지를 제대로 하는 게 인간의 신체 구조상 사실은 너무도 힘든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갖다가 아예 그냥 과감하게 포기를 하는 거예요. 잘 안 닿으니까 눈으로는. 자, 다음 마지막. 마지막은 그 지문 내용 아니다. 그 밑에 40번이잖아. 유형문이라서 굳이 표시 안 해놓은 거야. 자, 뭐 여기 분사구문이겠지? 자, 실제로 뭐 사실 관찰할 때 어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목적 성분이야. 얘가 원래 동사였을 테니까 어떤 경치, 풍경, 상황을 관찰할 때 근데 어떤 동물, 식물, 그 다음에 인간이 많은 물건들, 뭐 자동차나 어떤 도로 표시판과 같은 뭐 다 얘를 수식해줘. 그런 어떤 풍경을 경치를 볼 때 우리는 겨우 테리 말하다가 아니라 테리 distinguish의 뜻이 있다. 구분하는 뜻이 있어. 테리. 우리는 겨우 구분할 수 있다. 뭐를? 왼쪽과 오른쪽이 뭐 have it inverted 이렇게 뒤바뀔 때 우리는 겨우 그걸 구분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인공적인 어떠한 물건들을 갖다가 관찰을 한다면 그다음 이게 앞에 place 뭐 정도 생략되고 봅시다. 텔의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얘를 부사절이 아니라 명사절을 하면은 관계 부사가 될 거고 선행사 place에 생략됐다 보는 게 적합하겠네. 왼쪽과 오른쪽이 뭐 뒤바뀐 장소를 겨우 구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분을 잘 한다는 얘기야, 못 한다는 얘기야? 잘 못한다는 얘기야. 겨우 구분한다.
잘 못한다는 얘기라고. 다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관찰할 때 우리 인간은 왼쪽과 오른쪽이 뒤바뀐 곳을 겨우 구분할 수 있다. 만약에 이런 인공적인 물건들 갖다가 우리가 관찰을 한다면. 다시. 자 여기까지. 밑에까지 읽어만 봅시다. 여기까지 읽어보면은 공간 우리의 공간 지각에 어떤 진화에 영향을 미치면서 수직 그 다음에 앞뒤 차원은 쉽게 인식이 되지만 좌우축은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좌우축은 자연에서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닌데 그 좌우축은 우리한테 즉각적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우리한테 즉각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얘기는 인식이 한 번에 잘 안 된다는 얘기야. 좌우에 대한 것들은. 됐죠? 자. 수고들 했다. 그래도 이번 주에는 진짜 마무리됐구나. 다음 주 뭐예요? 내일? 토요일? 이거 근데 지난주에 와서 다 하고 가지긴 했니? 2시에 가는 있어가지고 가는 데가 있어? 늘? 이번 주만? 그래서 12시, 11시 네 11시? 너 여기 2시까지 가야 되는 거야? 아니면 여기서 2시에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몇 시 나가야 되는데? 11시 반에 와서 11시 반에 와서 11시 반에